두 번째 영상, 자, 이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련된 법률인데 생명윤리법, 자, 대표적인 게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 그리고 혈액 DNA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률이 있다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이 공무원에 난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은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좀, 서비스를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운영 기관이라는 거는 절대 일반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자, 정부에서 특정한 일을 너희가 좀 맡아서 해라, 좀 알아서 해봐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봐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일반 기업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번 수업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공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자,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아주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자, 지금 지원자는 자, 우리 조직이 어떠한 법률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면접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면접인 경우에는 단답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원자가 지원한 곳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모르면 이건 답을 못해요. 자, 또 하나, 우리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공기업, 지방공기업을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똑같아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이 조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지방공기업법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친절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어떤 사람은 불친절하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민원인, 일반 주민이나 시민이 이 공무원의 태도를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시라든가 좀 높은 수준의 어떤 행정학 공부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을 좀 다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공적인 얘기에서 이제 기업, 일반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얘기들이요. 자,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복잡한 법인데, 근로자, 여러분이 취직을 한다면 보통 근로자가 될 거고, 사용자, 자, 사용자가 이른바 경영을 하는 사업주를 얘기합니다. 자, 근로계약, 임금,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고요. 최저 기준으로 법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무조건 자,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성실하게 자, 월급을 주고 그 월급 받은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균등한 처우,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 강제 근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협박하고 가두어서 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제 근로의 금지, 그리고 폭행의 금지 절대 안 됩니다. 폭행의 금지, 그리고 중간 착취, 자, 월급을 중간에서 좀 이렇게 누가 가져가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공민권 행사라고 합니다. 공민권 행사는 선거,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출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공민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임의대로 사업주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른바 갑질 금지라는 것은 뭐 얼마 전에 이런 조항이 이제 사실 좀 더 다듬어지긴 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된다. 뭐 너 고자질하고 너 몰래 이렇게 일렀으니까, 너 몰래 이렇게 폭로했으니까 너는 이제 회사
잘렸어. 너는 저쪽 지방으로 가. 어디로 가. 너는 저쪽 지역으로 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콜센터 전화를 했을 때 기계음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요. 뭐 고객이 폭언 이게 또 욕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이거를 다 녹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법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자, 뭐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감정 노동자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예, 이런 그 장애를 받을 경우에 여기에 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뭐 정기검진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에 따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콜센터 그 자동응답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대사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입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좀 보셨겠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성희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를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성희롱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성적 언동이라는 것, 자, 말과 행동이라는 건데, 자,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이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나도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례는 한 번쯤 읽어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인데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법에 이제 적용을 당연히 받으실 거고, 그리고 공직자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 문제에 관련돼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데 뭐 고용, 자, 뭐 너는 뭐 어디 출신이니까 너는 어디 출신 안 돼.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제가 좀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뭐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나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나의 조직에서 이게 한 번쯤 이런 일들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제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